아니지만 이제 네. 엊그제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송영길 네네. 대표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고 어제 이제 그동안 폰을 아마 못 키셨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폰을 켜서 다시 그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연결이 됐습니까? 축하 인사를 나누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슴 아팠던 거는 네. 다시 그 영어의 몸이 되기 전에 마지막 거의 제가 마지막 방송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그게 아팠었는데 다행히 이제 건강하게 뭐 아주 머리 백발로 이렇게 해서 나오시던데, 나오셨더라고. 네네. 그 저는 이제 송 의원님 이랑 같이 전에 호주를 그 국회 방문 일정으로 해서 한번 같이 다녀온 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송 의원님이 그 깊은 친밀감을 그 표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송 의원님이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인천 노동운동 네, 현장으로 네. 투신을 맞습니다. 했고 그때 노회찬 대표님이랑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하셨고 네.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이제 노 대표님이 이제 선배격이었죠. 그래서 옛날식으로 하면 지도선 뭐 이런 네네. 그게 그 이제 보수 예. 쪽에서 인민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예, 공격을 예, 했죠. 예. 사실은 인천이에요. 인천. 그렇죠, 인천인데. 인천 인민노련이 인천 민주주의 노동자혁명이에요. 인천 예. 인민노련.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를 그 인천에서 노동운동하면서 택시 기사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 택시 노동자들이랑 협의를 해서 사실 나 학출인데 네. 이 고시를 봐가지고 이렇게 노동자 정치를 현실 정치에서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 서로 다 인지를 하고 알고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현장을 확 떠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택시 노조 민주 택시 노조 위원장이었던 구수영 위원장님이 지금도 송영길 석방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 택시 노동자들과 지금까지도 함께하는데 그 말하자면 1심 판결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이틀 전인가 한남동에서 집회하는데 따님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따님이랑 인사하고 키가 커요. 따님이 네, 네. 인사하고 워낙 송 대표님도 예, 예. 네. 이게 귀골이 장대하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송 대표님 이제 나오셔서 보석으로 나오셨는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송 대표님 왜 구속됐냐, 왜 법정에 유죄받은 게 뭐냐 잘 봐야 돼요. 네. 돈봉투 사건 그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출발은 그랬죠, 그죠? 예, 돈봉투 사건으로 생각하잖아요 전당대. 그래서 뭐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네, 뭐 네.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의원 몇 분에게 그 돈 봉투를 돌렸다 당 대표 그리고 저기 할 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예, 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걸로 유죄받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로 유죄받은 게 아니라 소위 먹사연이라고 연구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연구소가 먹고 사는 문제 통일과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가 네. 여기에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기부금을 냈는데 그게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얘기한 거예요. 별건으로 별건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거잖아요. 이걸로 돈봉투 사건으로 털다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 먹사연으로 갔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털면 지금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연구소나 이런 거요. 네. 다 털립니다. 어허. 송영길처럼 털면. 자기들이 저 국힘의원들이 훨씬 많을 것 훨씬 같은데. 많아요. 예.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 그것도 본인이 직접 이사장이거나 이사진도 아니야. 송영길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있다. 네. 따라서 거기로 돈 주는 거는 송영길에게 돈 주는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아하. 쓰리 쿠션 논리예요. 쓰리 경제 쿠션. 공동체 하듯이. 예. 예. 이렇게 해서 유죄를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검찰했다. 기존에 정치 검찰이 이렇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송영길을 탓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그때 왜 소나무당을 창당을 했냐 말았냐 뭐 등등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송영길은 매우 외로웠고 예. 어제 출소할 때도 기골은 장대했으나 네. 인걸은 간데없네. 송영길 네. 주변에 있던 그 많은 분들은 어디 계셨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왜 그러는지도 이해는 합니다. 또 네, 네. 그래서 잘 나오셨고요. 늦었지만 잘 나오셨고 본인의 명예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2심, 3심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건데 제가 중간에 이제 면회를 그 네. 가까운 이제 형님들과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면회를 이렇게 신청하셔서 야 너까지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이래가지고 저기를 네. 못해서 따뜻한 마음들이 살아 있구나 네. 라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협치나 이런 부분을 인천 시장 할 때도 많이 또 실행도 하셨고 원칙 철학 이런 거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법원의 일이었고 또 조국 대표님에 대한 부분도 잘 되시기를. 주진우 얘기 나오고 조국 대표님 나오니까 그 얘기는 네. 좀 제가 드리고 맞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가 윤재관 의원 저 대변인이었나요? 예, 법무장관 대변인. 추천한다 하고 이제 한번 털려봐라. 네, 해학적으로 이제 저기를 예, 했는데 거꾸로 황당하게. 예, 주진우 의원이 한국일보에다 단독 기사를 줬어요. 예. 조국 황제 수감 이렇게. 조국 황제 수감. 네. 그래가지고 어떤 측면이 황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서신 왕래가 몇 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변호인 접견이 몇 번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일반 접견이 몇 번이 있었다. 이게 황제 수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178일 동안 96회, 월 평균 24회로 황제 수감이다. 근데 이거에는 전체 이제 접견 10분 이내 일반 접견이 많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 접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신청했을 10분, 때 그러면 이제 가로막 있는 데서 예. 그 접견 가보면 그러니까 면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시간 제한으로 시계가 거꾸로 10분. 이제 1987 이렇게 이제 가면서 딱 돼 있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 하는 장소 이동 접견이 있어요. 그 이제 흔히 특별 면회라고 얘기하는 장소 이동 접견이 있는데 그거 지금 6개월 동안 19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왜 황제 수감이지? 그리고 변호인 접견이 96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틀 건너 한 번 정도 변호인 접견이 있었는데 원래 변호인 접견은 기결수 이미 죄가 확정된 사람은 변호인 접견이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왜 96회를 했느냐? 황제 수감이냐? 지들이 벌려놓은 짓 때문에 그래요. 수감되기 직전에 예. 또 울산 사건으로 피의자로 추가적인 그 기소가 있었나 보죠. 추가로 아직 기소까지는 안 조사하는 됐는데 거. 피의자로 추가를 띄웠어요. 예. 울산 사건. 근데 그 사건은 지금 황우나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2심에서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났죠. 네네. 근데 무죄 났는데 그걸 또 띄운 거야. 그래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에요, 조국은. 그러니까 지들이 피의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변호인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결된 부분은 그건 변론이고, 예. 요건 이제 새로운 사건이 또 피의자가 돼 있어요. 또 조사받아야 되고. 지들이 그 저질러 놓은 일이야. 그다음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서신. 편지 많이 주고받았다고 황제 수감이래. 아니 편지 쓰는 거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원래부터. 전화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황제 수감이라고 하는 거에 비교 대상은 윤석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로? 제일 많은 사람은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지그 선배, 주진우 그 특수부 선배. 우병우. 하루에 한 6번씩 접견한 기록도 있어요. 266일 동안 357회. 날짜보다 많은. 김학이 100일 동안 128회. 이런 날짜보다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나와서 무죄 받고 김학의 씨 돈 받았어요. 돈도 받고. 돈도 받았어요. 야. 아니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다른 데 비교할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비교를 그래 윤석열이랑 해야죠. 비교해. 윤석열은 원래는 그 이런 모든 접견이 주말엔 안 돼요. 휴일에는. 근데 지난 그 설 명절 요때 막 수감됐을 때 네. 6번인가 주말에를 하더라고요 접견을. 뭐 접견이고 뭐고 하여튼 저희가 지 믿을 멋대로 수가 했지, 없는 게 멋대로. 옆에 뭐 경호원들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경호원 다 할 수 있어요. 다 빌려서라도 할 수 있어요.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할수 상식적으로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디 그런 말을 하나. 그리고 제가 주진우 이거 되게 웃겼는데 저는 본회의에서 그 세계 특검법 통과시킬 때 반대 토론을 한꺼번에 와서 주진우 의원이 하는데 네. 아니 무슨 여당이 특검을 하냐. 원래 여당은 검찰들 시켜서 수사하면 되지. 왜 특검을 하냐.
저건 자백인가? 아 그러네요, 진짜. 여당이 자기 왜 고백이네 완전히. 여당이 네. 어떻게 검찰한테 시켜서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 있는데 예. 예. 어떻게 그 검사를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는 거예요. 음흠. 자백하는 거죠. 네. 자기들은 그렇게 검사들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5건이나 기소하고 탈탈 털고 네. 검사 150명이 이재명 사건에 투입됐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 저 양반 뭐야 자백이야? 네. 뭐지? 음흠. 뭐 그래 그런 분이세요. 네. 지금 이해가 안 가. 지금 아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질문 주셨던 질문 주신 게 아니라 썼던 주진우 의원은 청문회 없나요 했는데요.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라운드에서 약간 오른쪽에 지금 나옵니다. 처음부터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하도 그동안 자기가 일타 마치 공격수인 것처럼. 근데 저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최혜병 특검의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의 최소 참고인입니다. 네, 네. 법률비서관으로서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을 대통령실에서 방어하는데 본인의 업무 영역 안에 있었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에서는 800-7070 44초간 전화 통화한 네. 기록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바로 아래 경로 전에 아마 전화했던 걸로 기억되고요. 네.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이니까 행정관들 있잖아요, 자기 네. 밑에. 그쪽이 그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담당관, 유재은 법무담당관이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이 군 검찰에서 저기로 넘어갔을 때, 최혜병 사건이 군 검찰에서 이 포항경찰서로 네. 경북경찰서인가? 경북경찰청. 예, 경북청으로. 경북청으로 사건 넘어갔을 때 그걸 예.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 그걸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유재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재현이랑 수시로 통화를 했던 기록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군 검찰까지도 그냥 예. 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뭐 통제하듯이. 핸들링을 했다. 예. 그러면 최혜병 사건에서는 최소 참고인에서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소환 조사 받을 일이 출석 조사 받을 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 세게 빌드업하면서 그러면 이제 조사 받기 시작하면 정치 탄압이다 하겠지. 그 논리를 그 만들기 위해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근데 추정해요.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게 보더라고요, 실제. 예. 아하. 정말 그 뜨겁게 이게 지금 보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에요. 주진우 의원에 대한 청문회예요. 최소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아주 격한 그 댓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장식 의원님에 대한 응원의 글도 워낙 많이 있고요.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그 아들 재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버지 그 부친 수사에 대한 부분 뭐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서 또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계순님께서 주진우는 자기 고백이다. 지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범석님. 네. 네, 주진우 나왔다라고 여기 답을 주셨네요.